어제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밀레이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큰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졌던 중남미 좌파 정부 집권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거 결선 투표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달 22일에 일단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었는데요. 네. 그때 예상외로 좌파의 집권당 후보였던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이 36.6%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투표 전까지 계속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 밀레이 하원 의원이 30%를 얻어서 2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대선 본선은 1위가 45% 이상 표를 얻거나 40% 이상을 얻고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 건데요. 네. 이 투표 결과 개표가 91%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이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5.48%, 마사 후보가 44.13%를 얻어서 밀레이 후보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거 전에는 사실 승자를 예측하기 힘들 거다, 굉장히 초박빙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밀레이 당선인이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이잖아요. 그 네.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밀레이 당선인이 8월에 이제 제일 먼저 치러졌던 예비 선거에서는 집권당의 이 마사 후보, 보수우파 연합의 블리치 후보를 제치고 깜짝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본선 투표를 했더니 그때 2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 2차 투표가네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일부 과격한 공약을 유보하거나 철회하겠다는 뜻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온건 보수표를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다음 달 12일에 취임을 해서 앞으로 4년간 아르헨티나를 이끌게 됐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좀 파격적인데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대학에서 20여 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는데요. 예. 경제학 교수 시절에 방송에 굉장히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정권이 모두 경제난을 가중시켰다라고 비판을 해서 인지도를 크게 얻은 인물입니다. 네. 2018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자유전진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하원 의원을 지냈는데요. 그래도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없던 정치 신인, 아웃사이더,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8월에 이제 예비 선거를 했는데 깜짝 1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가 확 올라간 인물이고요. 스스로를 이론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셈이죠. 정부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정부가 있더라도 네. 굉장히 최소한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온 인물인데요. 네. 그리고 자신을 기성 정치인, 왜냐하면 다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별화하긴 하는 시도들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외모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 엑스맨의 주인공인 울버린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가죽 자켓을 입고 그다음에 락스타 같은 딱 보시면 진짜 그 헤어스타일이다라고 아마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단정하게 잘 정리된 모습인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라는 걸 일단 모습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과격한 언행, 극단적인 선거 공약 때문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 브라질의 보울소나루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선거운동 당시에 좀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세 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좀 많이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기존의 나쁜 그런 정치를. 네. 네, 그래서 경쟁자는 물론이고요. 본인을 비롯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자기도 가톨릭 신자고요. 예. 대부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예. 가톨릭 신자고 예. 교황이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의 예. 교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유혈 독재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좀 안 좋은 좌파다 이런 비판을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는 좀 약간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최악의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이 바로 밀레이 후보로 향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였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네. 근데 지금 130에서 150%에 이르는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죠. 그래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40%가 빈곤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 혼란과 막대한 부채로 아르헨티나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바나나조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 부문의 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소화 가치가 9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예. 연간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142%를 찍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이 후보는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라면서 그 방법으로 최소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부처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국영기업도 민영화하고 대부분의 세금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간 GDP의 40% 수준인 보조금, 복지 같은 공공지출을 이걸 15%까지 줄여보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선 투표에 올랐던 상대방 마사 후보는 현직 경제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풀고 가격 통제를 하는 그런 좀 방법을 좀 썼습니다. 선거 직전에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살포했어요. 그리고 대다수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했고 공공 서비스 요금도 동결을 했고요. 그대로 갔다면 수십 %가 더 올랐을 필수 품목 2천여 개의 가격을 억지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GDP의 1.3%나 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선 1차 투표에서 예상외로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2차 투표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패했고요. 현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권이 지난달에 중국에서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3,700억 원의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비주로 복지 정책을 좀 지탱을 해왔는데 네. 결국 지친 국민들이 정권 심판 차원에서 밀레이 당선인을 택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페로니즘을 앞세운 밀레이 후보가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밀레이 후보 많이 찍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이요. 정치적 카스트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라면서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고요. 의회 절반을 양분하면서도 장기간 이 여당의 실정을 막지 못한 중도 우파도 모두 다 구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한 절반가량이 지금 35세 미만 청년층이거든요. 실업률은 얼마나 높겠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양분해온 좌파 포퓰리즘, 반좌파 포퓰리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구도에 이 청년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층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청년층이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은 다 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새로운 밀레이 후보에게 열광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밀레이 열풍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번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밀레이 당선인이 16에서 24세 유권자 사이에서 5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결선 투표에 오른 마사 후보는 34%였거든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이 젊은 유권자에서는 밀레이 후보가 앞선 거고요. 특히 20대 남성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층은 지난 20년 중에 16년을 집권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이를 맞게 했고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이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분노가 좀 유독 커서 그래서 밀레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됐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유권자들이 두 후보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하게 납득하지 못한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대선에서 패한 마사 후보는 대중 영합주의를 표방하는 패론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장관이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밀레이 후보도 중앙은행을 폭파하겠다 이렇게 과격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좀 따랐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노가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분석을 내렸고요. 네. 다만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했던 것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밀레이 당선인의 소속당이 자유전진당인데요. 네. 지금 상원에서 72석 중에 2석을 갖고 있고요. 하원에 257석 중에 38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회 내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뭘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밀레이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다른 세력과 정치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포용할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면 네. 밀레이 후보가 앞으로 그 두려움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뭘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다 풀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일단 어떻게 되든 어떤 분야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밀레이 당선인이 소감에서 점진적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좀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중앙은행 폐쇄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 신용 정책 효과와 물가 안정 기능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이르는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이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앙은행을 없애면 어떡해요? 통화 관리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패소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소화를 버리고 달러를 쓰자 이런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달러화만이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이제 공식 통화로 삼게 되면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패소화를 남발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앙은행을 폐지한다던가 달러화 도입은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정말 추진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지금 밀레이 당선인이요 이미 9월에 내가 당선되면 오캄포 교수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후보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 오캄포 교수가 이 밀레이 당선인하고 달러화 아르헨티나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책을 같이 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에콰도르에서 시행했던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달러 그리고 페소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에콰도르는 2000년에 남미에서 처음으로 달러를 법정 통화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네.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밀레이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가치를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페소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페소화 가치가 안 그래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요. 3.69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8원대였거든요. 46%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달러화와 비교한 페소화 가치도 1년간 반토막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화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미리 다 예고해버리면은 네. 누가 페소화를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국의 화폐를 그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도입해도 그래서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완전히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더 네, 심한 혼란이 엄청난 발생하는 혼란이 거 발생한 아닙니까?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화 도입한다고 이게 뭐 해결책이 꼭 되리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아르헨티나에는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삼을 만큼 충분한 양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인데 네. 이게 없으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이 후보가 90년대에 달러와 페소 환율을 1대1로 고정하는 사실상 아르헨티나 경제에 달러화를 시도했던 전임 메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화돼서 네.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해서 이 밀레이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넴 정부의 달러화 정책이 그 이후에 이제 강달러 현상이 오니까 페소 가치가 같이 높아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결국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레이 당선인이 지금 달러화 도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국이 통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꼭 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좌파 정부들이 주로 네. 중남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도 지금 뭔가 삐걱거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브라질하고 좀 멀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남미 4개국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메르코스루라고 이렇게 연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들과 교역을 하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나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반중 감정을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사실 작년 8월에 브릭스 가입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이제 정식 이제 가입을 해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걸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계속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협력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이 중남미의 주요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1대1로에 협력을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게 하고 뭐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를 확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정말 쉽게 단절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무역 액수가요. 2022년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무역의 3분의 1이나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니까 그럼 예. 한순간에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레이 후보가 유세 때 굉장히 강경했는데 예. 약간 입장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당선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무역은 계속될 것이다. 약간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당선인의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 체계를 더 공고하게 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대미 외교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네. 지금 당선 축하 소감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성향이 비슷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많이 불렸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보우소나루 전 네.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이잖아요.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남미의 희망의 빛이 이제 더 퍼져나가길 바란다 뭐 이런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도 복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극우 열풍이 확산돼서 자기가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없습니까? 차이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동성 결혼하고 낙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적극 받고 있거든요. 다만 밀레이 당선인은 자유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동성 결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제2의 트럼프 대통령, 제3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 갑자기 네.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